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바로 챕터 10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제5항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열의 바로 귀납적 정의가 있죠. 먼저 간단하게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자세한 개념은 우리가 개념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일단 수학적 귀납적 정의는 먼저 첫째 항을 주어줍니다. 첫째 항. 바로 초항이 주어집니다. 초항이 주어져야 하고. 자, 두 번째로 항과 항, 즉 이웃항 사이에 관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즉 AN과 AM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야 돼요. 관계식. 자, 이럴 때 항상 n은 1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이 n과 n 플러스 1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n과 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바로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점화식도 있고 좀 특별한 유형의 점화식도 있는데 앞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울 내용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 귀납적 정의를 푸는 기본 자세는 뭐냐? 기본 자세는 바로 뭐냐 하면 대입입니다. 대입. 자, n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넣어서 우리가 항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에 많이 나옵니다. 점화식을 이용하여 AN을 구하는 문제는 예전 교과에서는 많이 구했지만 현재는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안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점화식 문제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루어 주겠지만 항상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바로 예를 들어서 제5항의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1항은 초항은 주어지니까 차근차근 대입하는 이 유형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256번을 보면 A1, 즉 초항이 주어졌죠. 초항이 주어지고, 자, AM 플러스 1은 2AM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바로 AN항과 AM 플러스 1항하고의 관계, 즉 요게 바로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자, 점화식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크게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점화식이니까. 자, n은 항상 1부터, 요 n은 1, 2, 3이란 땡땡땡 계속 n은 자연수 값이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 꼭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세 문제니까 생략하기 위해서 단 n은 1, 2, 3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n의 자리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면 됩니다. n에 1을 대입하면 A2가 되겠죠. 1을 대입하면. 그럼 여기는 2A1이 되고, 여기 n 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n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a1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마이너스 1이는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5항, 즉 제5항 A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5항까지 차근차근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3는 어떻게 될까요? A3는 바로 n에다가 2를 대입했죠. 여기에는 n에다가 1을 대입하고 다음은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가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2A2 플러스 여기가 2가 되겠죠. n에다가 2를 대입했으니까. A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0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A4는 자 2A3 더하기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A3가 앞에서 보였죠. 0이니까 이 전체적으로 3이 되겠습니다. 이제 L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 4를 대입하는 거예요. 4를 대입하면 A5는 2A4 더하기 여기는 4가 되겠죠. 따라서 A4가 얼마죠? 지금 A4가 3이니까 2, 3은 6 더하기 4가 되어서 바로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A5는 즉 다섯 번째 항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 A1이 마이너스 1, A2도 마이너스 1, A3도 0, A4는 3, 자, A5는 1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규칙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주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차근차근 문제를 통해서 풀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가 뭘 이용해요? 대입을 이용하여 각각의 항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57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A1이 1이고 AM 플러스 1은 AM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A2는 여기가 A1이 되겠죠. 이제는 요 A1 이렇게 쓰는 걸 좀 생략합시다. A1이 되니까 A1은 1이죠. 그래서 1분의 1은 1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A3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N에 2를 대입한 경우죠. 2를 대입했으니까 A2분의 1이니까 A2가 2죠. A2가 2니까 2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A4를 구합시다. A4는 자,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죠. A3분의 1이니까 A3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2분의 3분의 1은 바로 역수 형태니까 바로 3분의 2로 고쳐주면 되겠죠. 2분의 3분의 1. 여러분들 2분의 3분의 1은 번분수니까 여기 2를 곱하고 여기 2를 곱하면 약분하면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1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3분의 3이니까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5는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A4분의 1이니까 A4가 3분의 5니까 바로 역수 형태를 적어주면 5분의 3이 되고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1이 5분의 5니까 얼마가 된다? 5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5분의 8이 바로 A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입을 N을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대입을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A1이 2고 AM 플러스 1은 바로 AN의 바로 N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N에다가 1을 넣으면 A2가 되겠죠. N에다가 1을 넣으면 1 곱하기 A1이 되겠네요. 근데 A1이 2잖아요. 따라서 2가 되겠네요. 자, A3는 어떻게 됩니까?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2가 N에다가 2를 더하기 2 곱하기 A2가 되니까 곱하기 2가 되어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는 N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뭐 3 곱하기 A3가 A3가 4죠. 따라서 1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5는 N에 4를 대입하면 되니까 4 곱하기 A4입니다. A4가 12가 되니까 4 곱하기 12는 얼마가 된다? 4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하나씩 N은 1부터 시작해서 대입을 해서 찾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숫자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세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259번입니다. 이번에는 항이 몇 개 주어졌죠? 초항과 두 번째 항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주어졌냐면, 자, 여기서는 보면 AN 더하기 2, AN 더하기 1, AN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미지수로 나타났죠. 자, 이렇게 항이 세 개가 이렇게 점화식이 나올 때는 항상 두 개의 항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항이 두 개만 주어졌죠. 항이 두 개가 주어지고 하나는 상수 숫자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항만 총항만 주어지면 되는데 이처럼 항이 세 개 주어지면 항이 세 개가 이루어진 점화식은 꼭 초항과 두 번째 항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A1과 A2는 알잖아요. 그래서 L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A3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을 대입하면 A2 더하기 A1이 되죠. 따라서 A2와 A1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A2가 5가 되고 A1이 바로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A4를 구해봅시다. A4는 N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A4가 되고 그럼 여기는 2를 대입하면 A3 더하기 A2가 되겠습니다. A3는 얼마입니까? 7이 되고 A2는 얼마예요? A2는 5가 되죠. 따라서 얘는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A5는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A4 더하기 A3이 되겠죠. 자, 따라서 A4가 12가 되고 A3은 7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수열이 바로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자, 요 수열을 하나씩 적어보면 초항이 2, 두장이 5, 셋장이 7, 넷장이 12, 다섯 번째 항이 19가 되죠. 이렇게 가는 항인데 바로 한번 보세요. AM 플러스 2라는 항은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있는 항과 그 앞에 있는 항 두 개를 더한다는 것이죠. 저, 요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된다? 바로 다음 항 7이 된다는 거겠죠. 되겠나요? 또, 요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 12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또, 요 7과 12를 더해서 다음 항 19가 된다는 거예요. 요 항의 값은 요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해서 바로 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열을 바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자, 점화식이 항이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총항과 두 번째 항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n에다가 1을 넣으면 A3는 자, 1을 넣었으니까 바로 A2 곱하기 A1이 되겠죠. 자, A2는 2가 되고 A1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n에다가 이번에 2를 넣으면 A4가 되겠죠. 2를 넣으면 A3 곱하기 n에다가 2를 넣으면 A2가 되겠네요. A3가 바로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A2는 얼마입니까? 2가 되니까 얼마 되죠? 마이너스 8을 가지겠습니다. 자, A5를 구하려면 n에다가 3을 넣으면 되겠죠? 3을 넣으면 앞에는 A4가 되고 뒤는 A3이 되겠습니다. A4는 마이너스 8이 되고 A3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플러스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3는
n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a1분의 바로 3a2가 되겠네요. 그죠? a1은 1이니까 생략하고 자 a2를 3배하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4는 n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a2분의 바로 3a3가 되겠네요. 자, 그럼 A2는 얼마예요? A2는 3이 되고, 자, A3는 9니까 3 곱하기 9가 되면 3과 3이 약분되어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5는 어떻게 됩니까? A5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죠. 3을 대입하면, 자, 여기는 A3고, 여기는 3A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3는 얼마입니까? A3는 9가 되고 3 곱하기 A4가 9가 되어서 9가 약분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59번은 19가 정답이고 1260번은 32가 정답이고 1261번은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초항과 바로 점화식이 주어지는데 점화식 사이에 항이 2개만 나타나면 자, 초항만 주어지는 대로 점화식 사이에 항이 3개가 주어질 때는 초항과 두 번째 항 2개의 항이 주어져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열의 기본적인 귀납적 정의는 기본 자세는 바로 뭐다? n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뭐 하면 된다. 대입을 하면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입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수열을 AN이라고 할 때 수열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둘 다가 등차 수열에 대한 건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 자, 등차 수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공차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점화식이 바로 뭐냐면 바로 뒤에 항에서 뒷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가 얼마가 된다? D가 된다.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 D라는 거죠. 물론 얘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자, 바로 AM 플러스 1번째 항은 AN항에서 바로 공차 D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니까 이런 형태로 바로 두 항을 빼어서 공차, 이때 공차는 여러분들 항상 상수값이죠. 상수값. 자, 이 값이 나오면 바로 등차 수열의 바로 전화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차 중앙이 있죠. 등차 중앙. 자, 세 항을 바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자, 바로 가운데 항의 무엇은? 제곱은 양쪽 사이드 항의 바로 뭐하다? 합과 어떻다? 똑같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전환식이에요. 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버리면 공차 상수가 되고 바로 가운데 항에 쏘리 미안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은 제곱이 아니죠. 바로 뭘 해야 되나요? 가운데 항에 몇 배죠? 2배를 해야 되죠. 자, 가운데 항을 몇 배 해야 되죠? 2배 해야 되죠. 2배 한 거에서 양쪽 사이드에 합과 같다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제곱을 하는 것은 등비 중앙이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쪽 사이드에 합과 같다. 맞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점화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준다면 이 공차라는 놈을 자, 예를 들어서 AM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자, AM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뺀 값, 이 값이 바로 뭡니까? 공차가 되는 거죠. 공차.
맞습니까? 이것이나 am 플러스 1에서 am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뺀다? an을 뺏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공차가 되죠. 얘도 공차고 얘도 공차니까 공차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공차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도 되겠죠. 맞습니까? 요 자체가 바로 뭡니까? 요 자체가 공차가 되고 요 자체가 공차가 되니까 그죠? 바로 공차랑 같다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나와도 바로 등차 수열이 되는데 이 식은요. 이 am 플러스 1을 이항해 보세요. 이항하면 플러스 am 플러스 m 플러스 1이 돼서 2배의 m 플러스 1이 되고 이 마이너스 n을 이항하면 바로 am 플러스 2 플러스 an이 되어서 바로 요식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즉 등차 중앙을 여러분들 이렇게 요 am 플러스 1을 두 개로 분리하여 나타내 줬기 때문에 요 2번과 3번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공차다, 이게 공차다. 차이가 똑같으니까 공차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일단 귀납적으로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항상 수일의 귀납적 정의는 초항을 두어야 됩니다. 초항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고 자, 공차가 오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버리면 공차 얼마? 5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초항이 2이고 초항이 2이고 am 플러스 1은 바로 an에다가 공차 5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거 반드시 뭘 적어야 된다? 단, n은 어떻게 1, 2, 3, 땡땡땡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에도 반드시 똑같이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초항이 얼마가 되고 4고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am 플러스 1은 바로 an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고 단 n은 1, 2, 3 이렇게 자연수라는 것을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두 번째 형태로만 적었는데 이런 형태로 적어내도 똑같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264번도 마찬가지로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 수열을 보고 등차인지 등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얼마씩 더해져서 수열이 만들어지나요? 2씩 더해졌으니까 바로 공차가 2인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1은 얼마고? 1이 되고 AM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공차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단 N은 1, 2, 3 이렇게 자연수가 된다는 것까지 표현해 줍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얼마씩 더해주면 되나요? 7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7씩 더해주면 되니까 공차가 얼마인 7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1은 얼마가 되고 3이고 AM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공차 7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 N은 1, 2, 3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자, 얘도 잘 보면 이번에는 공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30 빼주면 되겠죠? 30 빼주면 되니까 공차가 얼마이고 마이너스 3인 바로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초항은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자, am 플러스 1은 그 앞 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단
n은 1, 2, 3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되겠다. 표현해주면 되고,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50주로 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50주로 들기 때문에 초항은 얼마가 되고 26이 되고 26이 되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되겠죠. 단 n은 1, 2, 3 이렇게 시작하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차 수일일 때 나타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주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바로 일반항을 구하러 합니다. 일반항을 구하러 합니다. 그러면 요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뭡니까? 두 항 사이에 차가 되죠. 차가 되니까 바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 D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 n이죠. 공차 마이너스 3n이 되겠죠. 자,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초항이 3이 되려면 n에 1을 넣으면 3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이 있으면 바로 초항이 3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번에는 얘가 뒤로 가 있죠. 그죠? 그러면 다음 항은 앞에 항에다가 4를 더하면 되니까 얘가 바로 공차가 얼마인? 4인. 공차 T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AN은 자, 공차가 3이니까 4N이 되고 초항이 4가 돼야 되죠. 1을 넣으면 4가 되죠. 따라서 일반항이 4N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70번입니다. 이번에는 항이 두 개 주어졌죠. 항이 두 개 주어지고 저기 점화식을 보니까 항이 세 개의 항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게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 그러므로 등차 수열이죠. 자, 그러면 공차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처럼 이렇게 등차 중앙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공차를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공차를 여기에서 공차를 찾을 수가 있겠죠. 한 칸 차이니까 D는 바로 2가 5가 되려면 3이라는 공차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이 되고 자, 초항이 2가 되죠. 1을 넣었을 때 2를 만들려면 바로 3이 2가 되려면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3n-1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이 5가 되는 걸 체크해 볼까요? 2를 대입하면 6-1이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다음 1271번입니다. 자, A1과 A2가 주어졌는데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앗는 값이나 또 뒤에 거에서 앞에 것을 빼앗는 게 같다는 말은 공차가 뭐하다? 일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아니면 요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을 이하하면 요거와 결합이 되어서 2an이 되겠고 2n 플러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n이 이하하면 an 플러스 2가 되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 되니까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바로 1270번 형태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등차 중앙을 이런 식으로 공차가 일정하다는 표현으로 나타내도 나중에는 우리가 항을 정리해 보면 등차 중앙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의 공차가 얼마 됩니까? 바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되죠. 공차는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니까 공차가 바로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항은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공차 n이니까 마이너스 4n이 되겠네요. 초항이 3이 되려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3이 되려면 플러스 7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이 바로 마이너스 4n 플러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수열을 AN이라고 할 때 수열을 귀납점으로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등비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등비 수열의 점화식. 총항은 항상 주어져야 되고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수가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a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바로 an에다가 즉 뒤에 항은 앞에 항에서 얼마를 공비 r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양변을 AN으로 나누면 바로 AN분의 AN 플러스 1이죠. 요 말이 바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눈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공비R로 일정하다. 요 형태가 똑같죠. 요게 바로 공비의 정의죠. 공비는 뒷항에서 앞에 항을 나눈 값을 바로 공비라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등비중앙이죠. 등비중앙은 바로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에 바로 뭐와 똑같다? 곱과 똑같다는 것. 이게 바로 등비중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과 같다. 바로 등비중앙을 의미하는 바로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공비를 알 수가 있지만, 공비를 알 수 있지만 이 자체는 공비를 알 수가 없겠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 공비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었습니다. 요게 바로 공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었어요. 그 공비는 뭐하다? 일정하다는 거. 요게 바로 공비와 공비는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식을 또 마찬가지로 뭐 해보면 크로스를 한번 해보면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바로 a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요렇게 크로스를 하면 an 곱하기 am 플러스 a가 되니까 바로 등비중앙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요것들이 바로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되니까 곱하기 형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잘 한번 등비수열인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것을 가지고 수열을 귀납점으로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1입니다. 첫째 항이 1이니까 A1은 1이 되고 공비가 4니까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1은 AN에다가 몇 배? 4배를 해주면 되겠죠. 요게 바로 요 문제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단 A는 A가 아니죠. N이죠. N. 자, N은 얼마부터? 1부터 출발하는 자연수가 된다.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똑같네요. 자, A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AM 플러스 1은 자, AN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바로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단 N은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현해주면 쉽게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수열로 직접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찾아보면 얘가 가만히 보면 곱하기 3 있는 거 맞습니까? 곱하기 3을 했는 거 맞나요? 자, 따라서 공비가 3인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초항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자 am 플러스 1의 항은 바로 공비가 3이니까 바로 an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물론 단 a는 a가 아니죠. n은 맞죠? n은 얼마부터? 1, 2, 3 이렇게 자연수로 나간다. 자, 다음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거 맞나요?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다음 수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따라서 공비가 3분의 1인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1은 얼마가 되고 81이 되고 AM 플러스 1은 AN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 n은 1, 2, 3 이렇게 나가는 자연수단은 항상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얼마씩 곱해지면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20 이렇게 곱해지면 다음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초항은 얼마가 되고 3이고 am 플러스 1은 바로 an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단 n은 너무 귀찮아도 이거 정돈 버릇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씩 곱해지면 되는 걸 알 수 있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나요? 맞습니까? 얼마씩?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다음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항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자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an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단 n은 1, 2, 3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1278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초항이 마이너스 3이고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나누니까 2가 된다고 했죠.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어도 똑같은 표현이죠. 자, 같은 표현 맞습니까? 자, 따라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었죠. 나눈 게 2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되겠네요. 공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얼마죠? 마이너스 3 곱하기 공비가 2니까 2에 얼마 된다? m-1제곱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항은 앞에 있는 항의 몇 배다? 4분의 1이다. 따라서 요 4분의 1이 뭘 의미한다? 공비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AN은 초항이 4니까 4 곱하기 공비가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바로 m-1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얘는 자, 4 곱하기 4분의 1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그럼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4 곱하기 4의 곱해주번이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미수가 똑같으니까 4에 요게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고 표현해도 되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은 1280번입니다. 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마이너스 5를 곱한대. 이게 바로 공비가 되어요. 공비. 따라서 an은 초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n-1제곱 반드시괄호를 쳐줘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점화식에 항이 3개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항이 2개의 값이 주어져 있죠. 자, 뒷항에서 앞에 항을 나눈 거 바로 이게 공비를 의미하죠. D항에서 앞에 항을 나눴으니까 공비가 되겠죠. 공비가 같네요. 따라서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얘를 크로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 바로 등비중앙을 이야기하네요. 등비중앙. 그러니까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16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나요? 16에서 마이너스 48을 뭐 하면 되나요? 나누는 게 바로 뭐가 되나요? 공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N은 자, 초항이 마이너스 48이고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n-1제곱. 이게 바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이니까 바로 등비중앙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등비중앙이 나타나면 공비는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공비를 찾아야 되겠죠? 바로 공비는 얼마가 된다? 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N은 초항1에다가 공비 5의 n-1제곱이죠. 그러면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AN은 바로 5의 n-1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리는 기본 자세가 대입이라는 것과 맞죠? 항상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등차와 등비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적용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